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T 1급 제55회 최신 기출문제풀이 실무수행평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링은 안마의자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 기업입니다. 회계 기간은 제7기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거래자료 입력 문제가 나왔고요. 리스 회계 나왔습니다. 차량 운반구를 운용리스 계약 내역으로 보셨을 때 벤츠 차량입니다. 벤츠 차량. 요거를 리스 대상 금액이 2억 원인데요. 그 중에서 30%만 보증금을 주고 사용하다가 만기가 되면 리스 기간 만료가 되면은 인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다가 계약을 했군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내려보시면요. 전자계산서가 보이고 있고 1월 6일자 2022년도 1월 6일자에 9천만 원의 벤츠 차량을 인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오셔가지고 1월달 6일자 유형은 53번이네요. 계산서니까요. 그래서 유형 53번. 분명 벤츠 짜잔짠 공급가 9천만 원.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면제돼 있고 거래처는 현대캐피탈 되겠죠. 전자입니다. 1번 찍어주셔야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든 전자계산서든 전자면 1번 찍어주시겠고요. 그런 다음에 분계는요. 하단 쪽에 보니까 굉장히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먼저 3번 내용을 보시면요. 리스대상 자산, 인수대상 금액 중, 인수대금 금액 중에서 린스 보증금 지난번에 6천만 원 있었어요. 이건 미리 결제가 이미 다 끝난 거죠. 그거 빼고요. 그렇게 하고 하나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3천만 원 나갔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러면 3번 처리해 주시겠고 208번 차량 운반구 대변 쪽에는 리스 보증금 금액은 6천 넣어주시겠고 또 한 번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해서요. 거래처가 다시 한번 오셔갖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하나은행으로다가 바꿔주셔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 문제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이 어려운 건 아니겠고요.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운용 리스의 경우에 이런 류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 다음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에서는 퇴직연금 나왔네요. 스타일링은 삼성화재보험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퇴직금 추계액 100%를 불입하고 있고요. 2월 28일자 김민준이 퇴사를 했군요. 금액은 1950만 원이 퇴직금으로 산정이 됐고 전액 삼성화재 보험에 지급 통보를 했습니다. 결산 시 퇴직금 추계의 100%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이미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일반 전표를 지나서 합계전액 시산표죠. 합계전액 시산표 날짜는 2월달 28일자 오셔서 295번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가서 보시면요. 8천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전표 오셔가지고 날짜는 2월달 28일자에 대변에 259번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충분히 8천씩이나 있었기 때문에 1950만 원 처리하시고요. 차변 쪽에 이러한 것들 우리는 뭐라고 처리하시면 좋으냐? 오, 잘못 갔군요.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자, 대변 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음을 확인하고 오셨죠. 방금 8천만 원 있음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변 쪽으로 요거를 뺐어야 되겠죠. 차변 쪽으로 빼주시고 대변 쪽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해서요. 지금 퇴직연금 운용자산 차변에 있던 애가 결국은 나가는데 거래처는 어디냐? 삼성화재군요. 이런 식으로 해서 195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었어요. 그동안 차변에 있던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변 쪽으로 나가고 차변 쪽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빼주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리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나왔습니다. 계약금 보이고 있습니다. 550만 원짜리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3월 5일자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3월 31일 납품건에 대해서 계약금 수령하고 발급한 것이다.
3월 20일에 원자재 수입이 지연됨에 따라서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지금 해지하기로 했군요. 돈은 미리 받았었는데 3월 20일자에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을 했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메인 매출 전표에 오셔가지고 날짜 3월달 5일자를 갑시다. 자, 오셔서 체크하시고요. 상단에 수정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계약이 해제된 상황이에요. 4번 되겠습니다. 4번. 계약이 해제. 그랬을 때 2번, 3번, 4번은 그 안에 들어가서 날짜가 변경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약의 해제 눌러주시겠고요. 이건 그대로 놔두시고 확인했을 때 이 자리가 되겠어요. 2, 3, 4였을 때는 3월 20일자. 그래서 계약이 해제가 됐다라고 써주시면서요. 마이너스 처리가 다 돼야 되겠지요. 확인 한번 했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3월 20일자를 가서 보시게 되면요. 계약 해제건이 이렇게 있는데 아직도 발급 전송 되기 전의 상태이고요. 밑에 아래쪽 하단을 보시면은 차액이 550만 원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됐다는 건지 다시 한번 가서 보면요. 3월 5일자에 이렇게 보통예금 550, 대변에 선수금 500 이렇게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거를 다 마이너스 처리돼야 되는 부분인지라 3월 20일자 다시 오셔가지고 제품 매출이 아니에요. 여기 선수금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가 됐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를 대변으로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103번 보통예금 금액 550만 원을 쓰시고요. 다시 오셔가지고 거래처는 하나은행으로 처리하시면은 다 퉁퉁 쳐가지고요. 결국은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발급 전송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기 조심하신다고 그랬죠? 선수금 꼭 바꿔주셔야 돼요. 오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쪽에 들어오셔서 상단 위쪽에 날짜는요 3월 20일 3월 20일 빠방빵 체크하시고 하단 쪽은 무시하랍니다. 무시 지나가시면서 전자 발행 한번 눌러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해서 국세청까지 전송을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지요. 오케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조회 한번 눌러주셔서 전송 성공 떴고요. 전송 여기도 잘 됐음을 전자발행이 나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선수금, 부가세, 예수금, 보통예금 해서 하나은행까지 처리하시면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 가산세 문제는 기한 후 신고가 되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 1번, 2번, 3번 자료. 요 자료가 2022년도 10월부터 12월 31일 매출과 매입 자료인데요. 이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1월 25일까지 했어야 할 것을 그때 못해가지고 기한 내하지를 못해서 2023년도 2월 4일 날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2022년 이익의 예정 신고는 적법하게 하였으며 요 자료 위에는 거래 내역은 없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에 의해서 가산세를 20% 하고요. 감면율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됐을 때의 기한 후 신고 감면율은 50%지요. 첫 번째 수행하실 과제는 자료 1번부터 3번까지 작성 일자로 거래자를 입력을 하시고요. 모든 거래는 외상입니다. 전자로 처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회계 쪽에 메인 매출 전표 들어오셔서 작성 날짜가 지금 보니까 11월 20일, 12월 22일 해서 매출로 나왔습니다. 세금계산서 11번들이 되겠네요. 11번.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는 세금이 0%예요. 영원이기 때문에 영세율 나왔고 유형이 또 여기서 갈라지네요. 11월 20일자. 한 번은 유형 12번 영세가 되겠어요. 영세. 분명 제품. 짠짠 공급가 1000만원. 부가세는 0%라서 없고요. 거래처 웰모아
전자입니다. 1번 찍어주시고 분계는 다 외상가작으로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2월 22일자 유형은 11번이 되겠습니다. 분명 제품 공급가 부분에 2,500 부가세 250 거래처 삼광산업 오케이. 일단 이렇게 주어진 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빠진 것들 다 넣었고요. 밑에 있는 건 또 매입입니다. 매입 날짜를 보시면 12월 25일 날 이때 보셨을 때 기계장치를 갖다가 매입을 했군요. 15일 날짜 유형은 51번이 되겠죠. 분명 기계장치 써주시겠고요. 공급가 부분에는 2,000 부가세는 200 거래처입니다. 거래처 승민기계 전자입니다. 전자 1번 찍어주시겠고요. 여기서는 3번으로 가주셔야 되죠. 기계장치 206번에 미지급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가지고 3번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자, 나머지 하나는요. 카드 매출 나왔습니다. 현대카드 개인 김승민에게 과세 제품 매출 나왔네요. 날짜는 12월 30일 카드로 다 매출했기 때문에 유형은 17번 되겠습니다. 신용카드사는 현대카드사 오케이 찍어주시겠고 분명은 자 제품 매출 제품이었어요. 공급가 부분은 세금 합쳐진 220만큼을 넣어주신다. 220만큼 공급 대가 부분에 잠깐만요. 숫자가 잠깐 죽었었고요. 오케이 거래처 김승민 자 여기는 카드이기 때문에 4번 찍어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 해서 현대카드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자료들을 4건을 다 넣었고 신고서 쪽에 들어오셔서 신고서 쪽에 보시면요. 가산세는 22년 2기 기한 후 부가지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는데 요 과세표준 명세의 신고 구분과 신고 연호를 꼭 기재를 하셔야 돼서 상단에 들어가기 전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찍어주시겠고요. 그리고 상단에 과표를 찍어서 자, 요 자리가 되겠어요. 신고 구분은 기한 후 신고 4번 넣어야 되겠죠. 4번 그렇게 하고 밑에 하단 쪽에 신고는 2023년도 원래는 1월 25일이지만 2월 4일 날짜까지 넣고 확인 한번 눌렀습니다. 기한 후 신고인 것을 표시를 내주고요. 쭉 오셔서 밑에 하단에 가산세 요 자리 부분에 가산세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 톡톡 찍어주시면은 자 이렇게 가산세 명세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1번으로 넣으셔야 될 가산세가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이 되겠습니다. 가만 잘 보시면요. 이 자리 부분에 11월 20일 날 작성 일자가 되어 있으면 발급을 그 날짜에 하든지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했어야 하거든요. 전송은 문제가 없었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12월 22일 날 작성을 했으면 늦어도 다음 달 1월 달 10일까지 이건 잘 됐네요.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 있던 이 1,000만 원짜리 요거 하나만 지연 발급이 되겠습니다. 지연 발급. 그래서 1,000만 원짜리에 대해서 가산세 1%입니다. 지연 발급 가산세는 1%다. 해서 계산해 보시면 공 2개가 빠진 10만 원 되겠네요. 10만 원. 이렇게 한 가지 넣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신고불성실을 또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 주셔야 돼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좀 세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라고 돼 있습니다. 무신고를 해버렸어요. 아예 일부라도 신고해놓고 몇 개만 늦게 낸 게 아니에요. 수정신고가 아니고 아예 기한을 넘겨가지고 여기서는 20% 자 이렇게 가산세에다가 또 1개월 이내 신고했다고 50% 감면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세액 부분을 보시면 상단에 250만큼 있었고요. 여기도 신용카드 쪽에도 2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70만 원이지요. 그리고 매입 쪽에는 200이 있었어요. 자, 여기다가 매출세액 부분은
자, 상단 이쪽에 250하고 20하고 합쳐서 270이 되겠고, 매입세액은 기계장치 매입세액 200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결국 70만원 곱하기 전체 20% 거기다가 50만원을 계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금액은 7만원 나오네요. 7만원. 자, 이 자리 이렇게 묶어주셔야죠. 계산에 이상이 없습니다. 7만원. 자, 이렇게 신고불성실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납부불성실 가산세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그랬을 때 금액이 70만원이 나올 것이고요. 70만원 곱하기 세율 만분의 2.2가 되겠죠. 그래서 만분의 2.2로 바뀌었어요. 2.5에서 2.2로 바뀌었고, 거기다가 미납일수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미납일수. 미납일수는 1월 25일 날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25일 날 못 해가지고 26, 27, 28, 29, 30, 31일 2월 1일, 2, 3, 4 딱 열흘 나왔습니다. 열흘. 그래서 여기가 또 10일 되겠습니다. 미납일수.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뭐 계산 넣어보시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값은. 마지막으로 영세율. 영세율 과세표준. 그래서 신고불성실이 또 들어가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영세율은 보시다시피 공급가액 1,000만원에 대해서 곱하기 0.5%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곱하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감면율이 있습니다. 감면율 1개월 이내 신고를 하게 되면은 50% 감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넣어볼까요? 첫 번째로 세금계산서 지원 발급 해서 62번 칸에다가 금액 1,000만원 넣어주시겠고요. 1,000만원. 자, 세금 10만원 나왔어요. 그 다음입니다. 신고불성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아래쪽 신고불성실 중에 무신고 일반입니다. 일반 쪽에다가 과표 70만원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세금은 7만원 이렇게 넣어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은 여기 조금 올라가시면 이 자리에 70만원 넣어주시겠고, 기간은 2023년도 1월달 25일 2023년도 2월달 4일 해서 10일 나왔어요. 1,540원 나왔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영세율 부분에 대해서 쭉 오셔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1,000만원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 1개월 이내 신고하기 때문에 여기 금액 25,000원으로 다시 한번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가산세 합계는 196,540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꼼꼼하게 놓치기 쉬운 부분들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답을 보시면요. 12번 영세로 잘 들어갔고 11번, 51번, 17번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과세표준 요 자리에 4번 잘 넣으시고 밑에 하단에 신고 연월까지 잘 챙겨주신 다음에 아래쪽에 가산세 꼼꼼하게 보시면 된다. 세금계산서 지원발급 가산세 신고불성실 무신고 일반이다. 20% 감면율 1개월 이내 신고할 때는 50% 감면이 있다. 납부지원 가산세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만분의 2.2 미납일수 10일 그렇게 하고 영세율 같은 경우는 공급가액 곱하기 0.5 그리고 50% 감면이 있다. 전체 합계는 196,540원 되겠습니다. 결산입니다. 결산 저장 한 번씩 잘 해주시겠고요. 자, 결산 문제에서는 1번 대여금 현황 나왔습니다. 대여금 현황. 무지개 산업의 영업자금을 대여를 했다. 그렇게 하고 이자는 6개월마다 받기로 했습니다. 대여 기간이요. 2022년도 10월 1일부터 2023년도 9월 30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랬을 때 이번 연도 10월, 11월, 12월 석 달분에 대한 이자를 비록 받지는 못했어도 대변의 이자 수익, 차변의 미소 수익 이렇게 잡아주는 수동결산 분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쪽에 오셔서 12월 31일자 찍어주시면서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금액 1,000만원 곱하기 1년간의 이자가 6%입니다. 6%. 그렇다고 한다면 계산했을 때 60,000
이거밖에 안 나와요. 자, 맞겠지만 3만원 곱하기. 자, 그런 상태에서 60만원인 상태에서 나누기. 이게 12달로 해서 한 달에 얼마씩이냐? 5만원 나왔어요. 한 달에 5만원. 거기다 곱하기 3개월 해주시면 15만원 나왔네요. 15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쪽에 보시면요. 미수 수익으로 금액 15만원 잡아주시겠고, 대변 쪽에 901번 이자 수익 15만원 일단 잡았어요. 3개월 것에 대해서 월할 계산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자동 결산절 입력 쪽에 오셔서 1월부터 12월까지 찍고, 금액 5천만원이네요. 제품입니다. 기말 제품 쭉 오셔서, 기말 제품 쪽에 오셔서 이 자리에다가 5천만원 넣었습니다. 상단 위쪽에 전표축 한번 눌러주셔야 되지요. 그렇게 하고 결산의 흐름을 보시면은 일반 전표에서 조회 한번 눌러주셔서 자동 결산 내용이 반영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와서 12월 달 찍어주시면서 맨 하단 쪽에 단기 순이익이 생기는 걸 보시고요. 1,500만 원 정도가 나왔네요. 그런 다음에는 오셔서 잉여금 쪽으로 와서요. 얘든 아니오든 요 자리가 1,500 요게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서 끝점까지는 제가 읽지 않았어도 나머지 단기 처분 예정일, 전기 처분 확정일 잘 들어갔고요.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까지 눌러주시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손익대체 분계까지 하라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이죠. 그런 다음에 자, 오셔서 조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조회 문제 1번 계산서 합계표 조회를 하셔서요. 계산서 합계표 조회를 하시자. 쭉 오셨죠. 그런 다음에 이때 2기 예정입니다. 2기 예정. 그래서 1기 예정 1월부터 3월까지 1기 예정 들어오신 상태로다가 매입 계산서의 공급 가액은 얼마냐? 공급 가액은 9,100만큼 되겠습니다. 9,100 됐죠? 자, 합계전익산표를 가시자는 거네요. 합계전익산표를 왔어요. 그런 다음에 2월 말 2월달 퇴직연금운용자산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가서 봤을 때 금액이 5,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5,290만원. 재무상태표 가볼까요? 재무상태표 3월 말 선수금 259번 선수금 부채 쪽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830만큼이 선수금이 있었네요. 오케이. 자, 재무상태표 12월달 비유동자산 금액은 얼마냐? 비유동자산. 그래서 비유동자산 금액은 814, 310 빠바방. 오케이. 됐죠? 재무상태표 조회하셔서 10월 30일 일자로 이익잉여금, 즉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금액이 565-276-284, 565-276-284 정확히 나왔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조회하셔서요. 손익계산서 오셔서 요때 단기 발생한 이자 수익이 얼마냐? 12월달 찍으시고 영업의 수익 중에 이자 수익 금액은 215만 원 되겠습니다. 215만 원.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조회를 하셔가지고 3월 20일 날 수정 세금 계산서의 수정 사유 코드 번호를 적으라 그랬어요. 자, 쭉 보셔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쪽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날짜 3월달 20, 3월달 20 찍고 들어가시면서 수정 사유 코드 번호가 4번으로 돼 있네요. 수정 4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다른 거 볼 데가 있나요?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하셔서 신고서 쪽에 오셔서 이기 확정입니다. 이기 확정은 물음표 누르셔서 4, 4분기 10월, 11월, 12월이지요. 그래서 눌러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9번 칸이 여기에 있습니다. 과세 표준 금액은 3,700만큼이 과표가 되겠어요.
자, 부가세 신고서 조회하셔가지고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 계산서 수치분 고정자산 매입 11번 칸의 금액이 얼마냐. 자, 고정자산 매입 11번 칸의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어요. 그거 잘 적으시면 됩니다. 금액은 2천만 원이다 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세액을 물어봤느냐 금액을 물어봤느냐 확인 잘 해주시고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셔서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에 가산세 계산된 거 있었죠? 19만 6,540원 19만 6,540원 되겠습니다. 됐죠? 자, 원천징수관리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급여 쪽으로 오셔서 사원 등록이 되겠습니다. 노성이의 주민등록표를 보시고요. 지금 이 여성이군요. 2022년 12월 1일 날짜에 입사한 사원 노성이가 제출한 주민등록표다. 일단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한부모인지 부녀자 세대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랬을 때 남편의 사망일은 2020년 7월 9일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남편이 사망을 했으므로 한부모가 될 텐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직계 비속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민기, 직계 비속인데요. 이민기, 이때 나이와 소득 제한 중에서 원천 징수된 기타 소득 금액으로 200만 원이 있어요. 기타 소득 금액으로 100만 원이 넘었는데 이때 분리과세 대상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소득이 없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만 되면은 자, 여기서 한부모 공제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4번이죠. 직계 비속자녀. 이름은 이민기고요. 나이 03050539273114 넣었더니 나이가 아직 20세 이하 자녀로 떴습니다. 그러면 한부모 쪽에다가 1번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됐죠?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 이거는 이제 부녀자 세대주 공제하고 관련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한부모 쪽으로 가시면 공제받는 게 더 금액이 크죠. 부녀자 세대주 공제는 50만 원이라면 한부모는 1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보기 전에 정답 확인해 볼까요? 자, 배우자가 없다. 기본공제 대상자 20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그럴 때는 한부모 공제가 가능하다. 단 부녀자 공제 중복 적용 배제되기 때문에 한부모 쪽으로 간다. 이민기는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를 선택했으므로 이번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업소득 나왔습니다. 양성민. 홍보팀에서 회사의 광고 제작과 관련해서 모델을 섭외했습니다. 광고를 촬영하고 모델료를 지급했네요. 400만 원. 양성민은 고용 관계가 없어요. 모델을 주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주셔야 될 게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오셔가지고 밑에 보시면 사업소득자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양성민 들어가 있었네요. 주어진 자료를 다 지금 넣어진 상태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나오셔가지고 밑에 사업소득 자료 입력 쪽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6월달 거 귀속분 7월 5일 날 지급을 했다. 7월 달에 지급을 했다. 지금 연월 7월이고요. 두 번 톡톡 찍으셔서 양성민 넣어주시면서 귀속 연월은 2022년도 6월달, 지급은 7월달 5일 해서요. 지급 총액 400만큼 지급을 했고요. 사업소득세는 세율이 3%지요. 그래서 3%로 세금이 쭉 계산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12만 원 나왔습니다. 됐죠? 간단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계산된 산출 사업소득세를 작성하신 거 X표시 눌러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이쪽에,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눌러가지고 지금 귀속기간이 6월달 거고요. 6월달 거를 지급을 7월에 했어요. 0707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방금 계산했던 이 사업소득 금액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만 원짜리 하고 다른 한 명이 더 있어서 14만 4천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맞는지 볼까요? 양성민 오케이 12만 원. 여기 지금 자료를 보시면요. 2명인지라
여기 14만 4천 이렇게 계산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조회가 되겠습니다. 원청지수 관리. 자, 평가 문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하셔가지고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하셔가지고 노성희 두 번 톡톡 찍어서 노성희 불러오셔서 기본공제 대상 인원수 본인 포함해서 몇 명이냐라고 했어요. 기본공제 본인 포함해가지고 2명이에요. 본인하고 부양가족 2명.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하셔서 노성희의 인적공제 중에서 추가공제 금액은 얼마냐라고 했어요. 추가공제로는 지금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요 한부모 그래서 100만 원 받는다고 아까 했었죠. 100만 원 나왔습니다. 사업소득 자료로 가실게요. 사업소득 자료 입력 쪽에 오셔서 해당되는 6월달 거 여기는 7월 지급했으니까 7월 거 찍고요. 양성민 들어오셔서 소득세 금액은 12만 원 계산이 되었습니다. 12만 원. 오케이.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가셔가지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오셔서 소득세 합계 금액은 6월 거 7월 달에 지급이 됐기 때문에 7월 찍어주셔서 확인해 보신 결과 소득세는 14만 4천 원이 계산이 되었다 라고 해서 14만 4천까지 넣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